풀이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내용 정리가 안 되고 확신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야. 디테일한 부분들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판단이 길어져.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를 풀이할 때 판단이 길어지는 시간만큼 정답을 맞출 확률은 줄어들어. 항상 좀 더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맞춰줘야 돼. 일단 29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요거는 너네 지금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지문이야. 기억나지? 자, 요거 맞지? 지금 전치사 뒤에 있지? 자, 얘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지? 자, 그런데 내 이 문장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었어. 기억할지 모르시겠지만. 지금 보면 요 이시 가주어야. 그리고 뒤에 있는 to have가 진주어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요 what it means는 불완전한 절로 보는 게 맞아. 주어랑 동사만 있는 거거든. 뒤에 있는 to have는 목적어가 아니라 진주어기 때문에 지금 mean에 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목적어가 없는 상태로 보는 게 맞다 이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하셔서 풀이하셨거나 이미 우리가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지문이니까 이걸 기억해서 풀이하셨다라면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 자, 2번 품사 뭡니까? 부사죠? 자, 뒤에는 누구 수식해요? 스마트 형용사 수식하죠? 자, 3번 이름 뭡니까? 준동사죠? 자, 그러면 동사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주어는 엑스펄츠가 될 거고 뒤에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요 하이픈이 있어. 하이픈이랑 하이픈 사이는 그냥 없애는 거야. 그냥 수식어기 때문에 그냥 지워버려. 괜히 눈에 거슬리니까. 자, 그러면 동사가 있긴 있는데 문제는 동사 앞에 누가 있냐면 병렬에 등위 접속사가 있어. 그 말은 얘가 동사 몇 번이란 얘기겠어. 그치? 2번이란 얘기지. 근데 앞에 동사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have가 돼야 되겠죠. 정답 3번 돼야 되는 거고. 자, 4번은 일단 앞에 means라고 하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대시 명사절로 볼 수 있겠고 뒤에 절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봤더니 knowledge is organized into에서 뒤에 수동태 나왔으니까 완전한 절로 볼 수 있고 자, 5번은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 병렬에 등위 접속사가 있고 facilitates가 딱 봐도 동사니까 누구랑 동사겠느냐를 보니까 allows랑 병렬의 관계로 볼 수 있겠죠. 정답은 따라서 몇 번이다?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오케이. 자, 다음 문제 갑시다. 30번. 틀린 사람 혹시 있니? 준우야. 너가 봤을 때는 왜 틀린 것 같아? 문장 전체를 정확하게 해석 못하고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를 하고 제가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왜 틀린 것 같아? 하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은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돼서 라는 보통 답변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돼서라는 약간의 좀 단편적인 해석보다는 애초에 그러면은 내가 이 문장을 왜 이해하지 못했는가라는 조금만 더 한 단계로 끌어올려서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봐야 돼. 질문을 한번 봐봐. 성군아, 똑바로 앉자. 자, 질문을 봐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뭐라고 써 있어?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다. 문맥이라는 건 결국 뭘 판단하라라는 거는 지문의 중심 내용을 보라는 거야. 그 중심 내용을 기준으로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건 반의어를 사용한 걸 고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의 해석이 정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중심 내용의 줄거리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자, 문장 빠르게 한번 해석해 볼게. It's natural for people to observe happenings and then seek explanations for why those happenings occurred. 자, 사람들이 어떠한 벌어지는 상황들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찾아? 설명과 해명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야. 왜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는지. 자, 일단 이 지문은 무슨 내용이야?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겪고 그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해명과 설명을 찾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게 일단 주제가 되겠지. 다음 문장. 하지만 가끔씩 the reasoning, 그러한 설명과 해명은 잘못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because of one or more misconception. 무엇 때문에? 잘못된 한두 개의 오해들 때문에. 됐습니까? 다음. 자, 그리고 이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ecological fallacy. fallacy라는 뜻, 말 자체가 무슨 뜻이야? 오류라는 뜻이지. 자, 이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오류인데,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자, 관계부사 where를 써서 이 fallacy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an argument claims 주장이 어떠한 주장이 주장하는 거야. 주장이 주장을 하는데 뭐라고 주장하냐면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중요한 단어죠. causal의 뜻이 뭡니까? 인과관계의라는 뜻이죠.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야. 무엇과 무엇 사이에? 두 가지 것들 사이에. 단지 왜냐하면 이렇게 붙었어. 단지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발생하니까. 단지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발생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두 가지 일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야. 오류라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예를 들면 1950년대에 it was found that. 자, 이시 가주어고 뒤에 있는 대시 진주어겠죠. 자, 가주어가 무엇되었다? 발견되었다. 대세 내용이 바로 뭐야? Crime rates were the highest in neighborhoods where immigrants were most numerous. 범죄율이 가장 높았어. 지역에서. 근데 어떤 지역이냐면 이민자들이 가장 수가 많았던 지역에서 뭐가 높았다? 범죄율이 높았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co-occurrence. 자, co의 뜻이 뭐야? 공이지 공. 함께. 공발생이야. 공발생. 여기서 얘기하는 그 공발생이라는 게 위에 언급했던 요거 얘기하는 거야. Because they occur together.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일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오류라는 게 되게 흔한 오류라는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시로서 이민자가 굉장히 수가 많은 동네에 뭐가 높더라? 범죄율이 높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민자가 많고 범죄율이 높은 이러한 공발생을, 이해됐지? 함께 발생한 이러한 일을 사용해서 뭐하기 위해? 주장하기 위해. 뭐라고? 이민자들이 바로 무엇의 원인이다? 범죄의 원인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하지만 careful analysis니까 세심하게 분석해보면, 무엇을? 이러한 상황을 세심하게 분석한 것은 revealed, 밝혀냈습니다. That immigrants were forced to live in neighborhood.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자 여기 보면 were forced라고 하는 수동태를 썼는데 were forced라는 건 강요되었다라고 해석하면 이상해. 그냥 어쩔 수 없이야. 그러니까 이민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었어. 어디에? 동네에. 근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야? 범죄율이 이미 높았던 지역에 살 수밖에 없었던 거야. 땡땡. 왜 그러냐면 they could not afford more expensive housing in safer neighborhood.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돈이 있어? 없잖아. 그럼 애초에 당연히 집값이 높은 동네는 못 가겠지. 그러니까 집값이 싼 동네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집값이 싼 이유는 보통 이유가 있겠지. 예를 들면 학군이 안 좋다든지 범죄율이 높다라든지. 이해됐지? 여기서는 이제 범죄율을 설명을 한 거고. 이해됐죠? 이미 높은 지역이지. 그러니까 이 지문은 중심 내용의 줄거리를 잘 따라오다 보면 정확하게 반대로 쓰인 단어가 있기 때문에 해석의 정확성보다는 줄거리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문제다. 준호야, 이해됐어? 오케이. 왜 틀린 것 같아? 다시 한번 질문해보자. 그럴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해석이라는 건 되게 일차원적인 거고, 그럼 흐름을 왜 이해하지 못했는지는 본인이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계속 볼게. 그래서 이민자들 스스로는 굉장히 적은 뭘 저질렀다? 범죄를 되게 적게 저질렀어. 자, 그래서 unless you analyze the claim carefully, 그러한 주장을 매우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너는 오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한 인과관계를. 됐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1번으로 더 들어갈게. 자, 이거 혹시 틀린 사람 있습니까? 31번? 없어요? 오케이. 내가 이런 문제 좀 풀이하는 법 좀 알려줄게. 잘 봐야지. 야, 강윤아, 물 좀 떠와. 물 좀 떠서 물 좀 마셔. 너 기침 좀 심하다 지금. 물 좀 떠와. 물 좀 떠와. 현석아, 너 기침 좀 심하지? 물 좀 떠와. 물 좀 떠와서 조금씩 마시면서 있어. 너는 그럼 폐렴 걸려 진짜. 큰일 난다. 어우, 쟤 기침 심하네. 따갔다.
떠오라니까 마시고 오고 있어. 씨. 떠와서 조금씩 마시면서 있으란 얘기였잖아. 봐, 31번. 야, 너는 빈칸은 기본적으로 요 문제로 접근하는 거야. 대입한 유형을 보라라는 건 결국 지문의 중심 내용으로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빈칸에 뭔가를 막 억지로 넣으라는 게 아니야. 결국 주제 보라는 거야, 주제. 그럼 중심 내용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 이거지. 되게 좀 뭐랄까, 좀 너무 막연한 말이거든.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 볼게. 지문의 소재와 그거의 주된 내용이야. 을 정리한 말을 우리가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데, 첫 문장에 저렇게 빈칸 있는 경우는 주제문이라는 거야, 주제문. 그럼 너희들 한번 봐봐. 첫 문장에 주제문이 나왔지. 그러면 두 번째 문장부터는 뭘 것 같아? 그치, 부연 설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31번 문제를 풀이하면서 머릿속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풀이 전략은 상세한 내용을 읽는 건데, 상세한 내용을 상세하게 읽지 않는 거야. 왜?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건 뭐니까? 주제문이라는 건 조금 더 포괄적이어야 되거든. 그럼 이 상세한 내용을 상세하게 읽는 게 핵심이 아니라 상세한 내용의 공통점이나 내용을 덩어리를 만들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첫 문장 봐봐. 자,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빈칸을 사용한다. 뭐 하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 어디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pay attention, 뭐 해야 되는지 집중해야 되는지. 자, 조금 더 확대를 다시 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용해서 어디에 집중할지를 예측하느냐. 다양한 환경들은 다양한 기대와 예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것에 의해서 이 과학자인 자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제로 다이아몬드지. 제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라는 책에서 되게 잘 나타나. 이제 예시가 나오겠지. 자, 그가 무엇을 설명하냐면 Adventure wandering through the New Guinea jungle with native New Guineans. 뉴기니아에 가서 뉴기니안 그 원주민 사람들이랑 정글을 탐험하는 어떤 모험에 대한 설명을 해. 자, 그런데 그가 relate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원주민들이 tend to perform poorly. 잘해, 잘 못해? 못해. 뭘 잘 못해? 일들을 못해. 근데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면 서양 사람들이 하도록 훈련받은 일.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서양인들이 하는 일을 못할 수밖에 없겠지. 서양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일을 원주민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일단 예시에서 딱 나왔지. 서양인들은 원주민들은 뭘 못한다? 서양인들이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일을 못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다음. 하지만 they are hardly stupid. 이게 무슨 말이야? 그들은 멍청한 게 아니라는 거야. 원주민이라고 해서 뇌가 없는 게 아니라고. 그들도 똑같이 지능이 있고 다 똑똑해. 다만 어려서부터 훈련받지 않았다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다음 문장 보니까. 근데 they can detect the most subtle changes. subtle의 뜻이 뭐야? 미묘한이잖아. 근데 이들은 뭘 잘해? 미묘한 변화들 감지하는 거는 되게 잘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good for following the tracks of a predator or for finding the new way back home.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되찾거나 혹은 포식자의 이러한 추적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뭘 잘한다? 매우 미묘한 변화들은 뭘 한다? 굉장히 잘 감지해내더라. 그래서 계속 나와. 이제 이런 건 읽지 않는 거야. 그들은 알고 있다. 어떤 곤충을 가만히 둬야 되고 어디에 어떤 음식이 존재하고 언제 뭘 하고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됐지? 똑같은 내용이야. 자, 마지막 문장. 다이아몬드 다시 나오지.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단 한 번도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한 장소.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한 장소가 어딘데? 정글에서.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얼마나 정글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느냐. 서양인들처럼 태어나서부터 계속 훈련받은 일을 네이티브 사람들은 못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의 관점으로 선지가 골라줘야 되는 거지. 그걸 기준으로 선지를 보면 뭐밖에 정답이 안 된다? 2번밖에 정답이 안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32번 틀린 사람. 되게 틀렸구나. 보자.
마지막 부분에 빈칸이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빈칸의 위치랑 답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빈칸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으면서 하셔야 되는 건 뭐다? 중심 내용을 이해한다. 이해되셨어요? 자, 첫 문장부터 봅시다.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put in tremendous amount of time and effort. 시간 많이 쓰겠지. 노력도 많이 하겠지. 뭐 하려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 때.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실수해. 무슨 실수? overpricing them. 가격을 너무 과도하게 매겨. 자, 사업가가 일단 이 질문의 소재는 뭐야? 보통 사업가들이 무슨 실수를 저지른다? 그렇지. 과도한 가격 책정이라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거야. 근데 왜 그래? 왜 그런 실수를 저질러? 자기 입장에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니까 라고 얘기한 거야. 첫 문장에서. 됐지? 다음 문장. They have created something they care deeply about. 그래서 그 이유가 나오네. 너무 자기가 이제 아끼는 뭔가를 만들어낸 거니까. 그리고 it's theirs. 그들의 것이고 this powerful sense of ownership.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소유 의식이라는 것이 자, distorts. 뭐 한다? 왜곡시키지. 뭐에 대한 the perception of value. 가치에 대한 인식을. 왜? 자기가 이거 하나 만들려고 진짜 소위 말해서 개고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물건의 가치를 높게 보겠어? 낮게 보겠어? 당연하지. 그래서 왜곡되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물건의 가치를 가격을 과도하게 매기게 만든다. 다음. While many of them are quick to realize. 그런데 그 많은 사업가들은 빠르게 깨닫게 돼. 뭘? Their initial prices. 그들의 초기 가격. 여기서 얘기한 초기 가격은 높은 가격에 낮은 가격이야. 높은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걸 깨닫는데 반면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가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너무 오바했나?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Not all these people, 이 모든 사람들이 happy or willing to drop the prices to make their products more attractive. 그들의 물건들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꺼이 혹은 행복하게 뭐 하지 않아? 가격을 떨어뜨려 주지는 않는다는 거지. 알기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얘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갑니다. 그리고 this can be a very costly mistake. 그리고 이것이 매우 값비싼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가 어떤 실수야? That may lead to the failure of their new business. 결국 사업 자체가 뭐 해버릴 수 있어? 실패해버릴 수도 있는 값비싼 실수일 수도 있어. 자, 그래서 when you launch a new product or service,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너의 우선순위는 should be to get sufficient market adoption. 자, 무엇을 얻어야 돼? 충분한 시장에 적응을 받아야 돼. 여기서 얘기하는 충분한 시장의 적응이라는 건 사람들이 이 가격을 보고 놀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야. 너무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안 된다. As soon as possible,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you should be ready to 빈칸할 수 있어야 된다. 뭐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이 지문이 뭘 설명했는지만 정리해 보라고.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 뭐 하기 위해서? To achieve the same.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목적이라는 게 뭐겠어? 내용상 그냥 딱 봐도? 뭐겠어, 성구나? 저거 그러니까 가격 올리는 거. 가격을 올리는 게 목적이야, 이 사람들? 이 지문 내용이 뭐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게. 이 지문 내용이 뭐야, 얘들아? 가격 높게 책정하지 말란 얘기지? 끝. 가격 높게 책정하지 말라고. 왜? 사람들이 안 사니까.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장의 적응을 받고 너는 기꺼이 빈칸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지. 어떤 준비? 내릴 준비. 이해됐지?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 정도의 맥락에서 선지가 골라줘야 돼. 자, 아무튼 다음 문장 봐봐. 그리고 다시 다음 문장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해줘. 자, once you have strong sales volume. 자, once의 뜻이 뭐지, 얘들아? 일단 뭐뭐하고 나면이야. 일단 뭐뭐하고 나면이라고 해석해. 일단 뭐하고 나면? 일단 너가 판매량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일단 판매량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가격 올려도 돼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그 전까지는 뭐 하지 말라? 가격 올리지 마라. 가격을 떨어뜨려라. 그 정도의 선지만 골라주면 되겠지.
그러면 일단 그 관점으로 보는 거야, 인태가. 우리가 가격을 내린다를 선지해서 고르려고 하면 없을 확률이 더 높아. 하지만 그 맥락을 기준으로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당신은 기꺼이 뭐 할 준비가 돼야 된다? 가격을 높게 받지 않고 낮게 받을 준비가 돼야 된다지. 그걸 기준으로 보면 1번. 뭐 해야 돼? sacrifice 뜻 뭐야, 인태가? 희생시켜. 뭘? 너의 초기 가격과 뭘? 이득을. 그 말은 높게 잡아, 낮게 잡아? 낮게 잡아. 정답 1번 이렇게 가는 거지. 몇 번 썼니? 3번 보자. 3번 오히려 그지? 뭘 유지하라는 거야? 높은 가격 전략을 뭐 해라? 유지하라는 얘기야? 아니면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선지가 다 일단 2번은 전혀 상관없는 선지고 3번은 정반대의 선지고 4번도 지문에서 언급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이해됐지? 정답은 누구밖에 안 나온다? 1번밖에 안 나온다. 이해되셨어요? 자, 다음 질문 갑니다. 아, 야, 시간 없으니까 저기 뭐야 순서 배열 36번으로 그냥 바로 가자. 지금 시간이 없다. 자, 이런 거 나 풀이하는 거 그냥 알려줄게. 니네 이거 읽니? 읽지 마. 아무 쓸모가 없어. 읽지 마. 필요하면 읽어. 읽고 시작하지 마. 이거 읽고 시작하면 첫 번째 해석 안 되는 사람은 일단 자신감 떨어집니다. 이해됐어? 해석이 그리고 돼도 해석이 정확하지 않을 때 너희들이 해석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이할 확률이 높아져. 이 문제 그냥 풀이하는 거 알려줄게. 자, 이거 무슨 뜻이야? 그렇지. 만약 그러하다면이지. 그럼 앞에서 뭔가 나왔겠지. 이 내용이 논리적으로. 자, B의 첫 문장 봐봐. B의 첫 문장 보니까 딱히 뭔가 논리적인 내용은 없지? 그럼 넘어가, 패스. 자, 근데 C의 첫 문장 보니까 뭐가 나와? 도지 엠파이어스가 나오지. 무슨 뜻이야? 그 제국들이지. 그러면 앞 문장에 뭐가 존재해야 돼? 제국들이 존재해야 돼. 제국들 한번 찾아볼까? 아즈텍, 잉카. 나왔지? 그럼 누구 다음에 누구야? A 다음에 C가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은 단순합니다. A, C, B로 갈 거냐, B, A, C로 갈 거냐만 가설을 세우시면 돼요. 내가 방금 뭐 세우라 그랬어? 가설. 가설 세우는 거야. 그러면은 A, C가 일단 붙어 있을 확률이 높잖아. 근데 A, C, B는 아닐 거고 아마 B, A, C일 것 같으면 우리가 아까 A에서 뭘 봤었지? 그렇지. 그럼 C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지. But is this always the case? 이게 항상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A에서 뭐라 그래?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받은 거야. 맞아 안 맞아? 맞네. 정답 B, A, C.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문제 풀이하는데 제시문을 읽는 건 의미가 없어. 사실은 필요하면 읽어야지 자꾸 읽고 시작하면 안 돼. 문장 삽입도 마찬가지. 다음 문제도 한번 봐봐. 지금 내가 좀 쉽게 풀이한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려워. A도 한번 봐봐. 얘 A, 나 지금 제시문 안 읽었다. 지금 A에 보면 누가 나왔어? 그치? 이 애들이 나왔지. 근데 이거 해석 한번 해보자. 얘네들은 end up taking on tougher things. end up ing 뜻이 뭐야? 결국 뭐뭐하게 되다지. 결국 무엇을 하게 되냐면 더 어려운 일들을 하게 되고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되게 자존감도 높아져. 자, 그럼 얘네들은 좋은 애들이야, 안 좋은 애들이야? 오케이. 자, 근데 B에 딱 보니까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나오죠. 그럼 딱 봐도 이 질문은 뭘 하는 지문이야? 대조하는 지문이야. 대조는 2개를 하냐? 3개를 하냐? 2개 가지고 대조한다고. 자, 이 사람이 알아내기를 애들 낳았다. 자, 애들은 애들인데 어떤 애들이야? 칭찬받는 애들이래. 됐어? 자, 근데 not for A 때문이 아니라 but for B 때문에. 지금 not A but B 후문이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똑똑함 때문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무엇을 만들어낸다? 이 사람이 부르는 growth mindset, 성장 마인드를 갖게 된다는 거야. 좋은 애들이 안 좋은 애들이야? 좋은 애들이네. 자, C로 빠르게 넘어. 뭐하러 읽어? 드웩은 알아냈다. 애들 또 나왔다. 어떤 애들이야? Who are told they are smart.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은 애들은 실제로 공부 잘해 못해? 원더퍼프 못하네.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오케이, 그럼 누구랑 같은 애들이야? B에 있는 키즈가 A에 있는 키즈랑 같은 애들이지.
그럼 일단 확실한 건 누구랑 누가 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 있네. 그러면 앞에 C를 여기다 붙일 건지 여기다 붙일 건지만 판단하면 돼. 그런데 아까 B에 봤을 때 대조적으로가 나왔지. 그러니까 앞에 당연히 대조 대상이 있어야겠지. 그게 누구겠어? C였겠지. 정답 누구야? C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뭐하러 다 읽고 있어. 필요한 만큼만 읽는 거야. 그래서 해석은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 문제? 오케이? 자, 삽입 한번 갑니다. 삽입 틀린 사람 38번, 39번 중에서 몇 번? 38번? 아, 내가 원래 보통 너네 학기 시작하면 중간고사 보기 전에 내가 3월 모의고사 대비해가지고 원래 모의고사 풀이 많이 해줬어. 근데 너네 학교는 뭐 너네 학교를 내가 따르게 취급한 거라기보다 너네 학교는 워낙 어법이 강한 학교라서 내가 어법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사실 모의고사도 중요해. 근데 어쨌든 풀이하는 방법 자체는 내가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알려줄게. 봐봐 얘들아. 이 문장 삽입 유형은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이걸 찾아야 돼. 항상 이것만 기억해. 단절 지점을 찾아낸다. 그러면 이 단절 지점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단절 지점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가 뭐냐면 지시어의 단절이거나 혹은 맥락의 단절을 찾아야 돼. 근데 그거 어디서 찾는 거냐면 이걸 지문에서 찾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얘도 마찬가지로 제시문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 제시문을 딱 봤을 때 봐봐. 제시문 딱 보면 일단 제시문에서 뭔가 활용할 점은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돼. 제시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 부분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돼 있지. 이것은이 앞에서 언급됐던 얘기였겠지.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약하잖아. 이해됐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크게 너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지문을 읽으면서 끊긴 지점이 어디냐를 보는 거야. 자, 빠르게 한번 봅시다. 자, to monitor our surrounding is to focus on what's outside ourselves. 우리의 주변을 감시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외부에 뭐가 있는지를 집중하는 거지.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맞는 거, 느끼는 거, 그리고 아마도 심지어는 맛보는 거. 하지만 가끔씩 what really marks a place, 가끔씩 어떤 특정한 장소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something less specific, 덜 특정한 것이래. 덜 구체적인 거라는 거지. 예를 들면 약간 우리 안에 있는 뭐? 촉. 그렇지. 촉이지, 촉. 느낌. 그러니까 당연히 촉은 구체적이지 않잖아. 이해되셨죠? 다음. Interesting example emerged from a study of subway passenger behavior. 실험했네. 지하철 승객들 데리고. 자, 과학자들 trying to understand why people sit where they sit.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들이 앉는 곳에 앉느냐. 너네 보통 지하철 타면 어디 앉는 거 좋아해? 벽 쪽? 보통 나는 문 바로 옆에 앉는 거 좋아하거든. 거기 약간 철봉도 있고 그리고 보통 다른 데 앉으면 양옆에 사람이 앉지만 거기 앉으면 한 명만 앉잖아. 이해됐지? 약간 그런 얘기하는 거야. 혹은 왜 stand where they stand. 그들이 쓰는 곳에 왜 쓰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examine the factors that 무엇을 봤냐면 요인들을 봤는데 어떤 요인이야? That shape, 영향을 주는 요인이야. 영향을 줘. 어디에? The way riders used and navigated the space in different situations. 자, 라이더가 누구야? 승객들이. 그러니까 요인들은 요인들인데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방법, 방식. 승객들이 사용하고 길을 찾는 방식. 그 공간 안에서. 다양한 상황 안에서. 야, 얘들아, 지금까지 뭔가 본격적인 내용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지. 그리고 딱히 끊겼다라고 보기 어렵지. 계속 봅시다. 자, one of their findings. 이제 나오네. 그들의 발견점들 중 하나는 무엇을 포함했냐? 이유들을 포함했어. 근데 어떤 이유냐면 많은 승객들은 좋아해. 뭘 좋아해? plant. 뭐 하길 좋아하니? 그치. 누구를? 그들 스스로를 심는 거야. 그건 거기 서 있는다는 뜻이야. 서 있거나 앉아 있다라는 거에 대한 또 다른 비유적 표현으로 보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어디에 심어? To the train's doors. 문 옆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걸 좋아하네. 하지만 그것은 영향을 받았다. 부분적으로는 더욱더 무엇한
추상적인 감각에 의해 영향을 받았대.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감각이 어떤 감각이냐면 욕구야, 욕구. 뭐 하고자 하는? 피하고자 하는. 가끔씩은 불편한 느낌. 뭐에 대한 느낌? 우연하게 making eye contact. 눈 마주치는 거. 누구랑? with seated passengers. 뭐야? 앉아있는 사람이랑. 잠깐만. 이 내용 맞나? 지금 3번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어? 사람들이 어디에 앉는 거 좋아해? 문 쪽에 앉는 거 좋아해. 잠깐만. 문 쪽에 앉는 이유가 앉아있는 승객이랑 눈 마주치는 걸 피하려고? 내용 좀 이상하지? 이제 뭘 느껴봐야 돼? 단절됐나? 그럼 이제 위로 올라서 뭘 봐? 재심 보는 거야. 보자.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한 디스가 뭘 것 같니? 내용상. 사람들이 문 근처에 앉는 것은 명백한 편리함 때문이었지. 뭐에 대한 편리함?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편리함. 뭘 할 수 있어? 더욱더 빠르게 내릴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이게 더 내용이 많네.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5번 문장까지 읽어보자. 그러니까 봤네. 얘들아, 이 지문에서 설명한 건 딱 하나야. 이제 마무리할게. 문 옆에 앉아. 자, 근데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이 지문이 위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 첫 문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위에서 뭔가를 해. 하지만 가끔씩 덜 구체적인 어떤 느낌 때문에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문 옆에 앉는 건 그냥 겉으로 보이는 바로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야? 편리함 때문이라는 거야. 무슨 편리함? 빨리 내릴 수 있는 편리함.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야?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느낌. 촉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5번 문장에서 아니 4번 문장에서 설명한 거지.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으로 무엇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더욱더 얘들아 abstract의 뜻이 뭐야? 그치. 추상적이라는 건 specific의 반대지. 구체적이고 특정한이 아니라 훨씬 더 추상적인 느낌. 그게 바로 뭐야? 눈 마주치고 싶지 않다라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촉으로 본 거지. 두 번째를. 정답은 따라서 몇 번이다? 이렇게 갑니다. 강윤아 몇 번 써서 틀렸니? 5번. 자, 그리고 또 하나. 너네 40번 문제 요약 문제 있지? 빨리 끝낼게 이제. 이거 틀린 사람. 혹시 너네 이걸 읽니? 아까 보니까 인택이는 이거 다 읽는 것 같은데? 먼저 읽어? 아니야. 무조건 얘부터 보는 거야. 봐봐. 내가 어떻게 푸는지. 딱 요건 풀고 진짜 끝낼게. 봐. 자, 인간은 확률이 낮아. 뭐 할 확률? A, the truth 할 확률. 우리가 받는 정보의 truth를 A 할 확률이 낮아. 무엇 때문에? 우리의 tendency. 뭐 때문에? 경향. 뭐 할 경향? B 하는 경향. 뭘 비해? 멘탈 노력. 정신적 수고를 B 하고자 하는 우리의 경향 때문에 우리가 받는 정보의 진실성을 A 할 확률이 낮아. 이거 기준으로 일단 보는 거야. 자, 한번 보자. A 넣어봐. doubt의 뜻 뭐야? 그치? 안 믿는 거지. 우리가 받는 정보의 진실성을 안 믿을 확률이 낮아. 왜? 정신적 수고를 뭐하고자 하는? 비하고자 하는. 뭐하고자 하는? 아끼고자 하는 우리의 경향 때문에. 말 돼, 안 돼? 일단 요거 괜찮지? 자,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거야. 판단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확인만 하면 된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는 내용을 확인만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빨리 봐야 되는 건 1번 일단 괜찮았으니까 save가 됐든 doubt가 됐든 비슷한 단어를 빠르게 좀 찾아주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 If you ask someone where the restroom is located or if it's raining outside, you can safely assume that most people will not lie in their responses. 화장실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않겠지.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면, 그래서 questioning, 얘들아, question. 내가 이거 한번 설명한 적 있었지. question의 뜻이 뭐야?
의문을 갖다. 이게 뭐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본 거야? doubt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본 거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야 되는 게 뭐야? 그렇지, save겠지. 그래서 보니까 humans are cognitive measures, which means we typically don't expand. 이거 중요한 단어네. expand의 뜻 뭐야? 요거 소비하다지. 이거 확장하다 아니지. 확장하다는 A고 지금 여기는 X, E지. 소비하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 뭘? 멘탈 에포트를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 아끼고 싶어 한다. 정답 1번. 그리고 또 하나. 40번은 시간 없어서 못 풀지? 그냥 1번 써. 40번은 전통적으로 1번이 되게 많이 나와, 답이. 뭐 항상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진짜 그랬어.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심도 있게 못 다뤄주긴 했지만 그래도 목요일날 가셔가지고 잘 보고 오시고. 자, 잠깐 가방 싸기 전에 요거 받아가. 요거 숙제야. 이거 재작년 6월 모의고사거든. 얘들아 잠깐만. 이거 모의고사 수요일 저녁 중으로 풀이하신 다음에요. 몇 점인지 채점하셔가지고 단톡방에다 올리셔야 돼요. 자, 그런데 듣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듣기는 그냥 다 맞았다고 가정하고 채점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꼭 풀이하시고 올리셔야 됩니다. 수요일까지. 자, 목요일날 잘 보고 오세요.